오늘은 하시온 2.2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제목은 스킴입니다. 그래서 스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이제 그에 앞서서 링드 스페이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드 스페이스 카테고리는 오브젝트와 맵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브젝트는 이제 순서쌍인데, 어떤 순서쌍이냐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그리고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시프, 그래서 그 두 개의 순서상으로 이루어진 녀석이 오브젝트이고, 맵은 자연스럽게 그 두 개의 순서상에 모두 어떤 화살표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카테고리에서는 맵이 컨티뉴어스 맵이잖아요. 그래서 컨티뉴어스 맵을 생각하고, 그리고 시프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시프 모피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2.1에서 공부했던 시프를 생각해보면, 시프가 기본적으로 어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게 시프인 건데, 이제 2.1에서는 시프에 대해서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물론 시프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의 오픈셋들의 관계도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전체에 대해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링드 스페이스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일단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카테고리와 시프 카테고리의 뭔가 합쳐진 모습이다. 근데 이제 시프 카테고리가 사실은 두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으면 그 두 개의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다른 시프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하나는 시프 오브 x고 하나는 시프 오브 y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시프 오브 x와 시프 오브 y는 서로 어떤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게 이제 f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여기다가 u를 넣으면 f샵 u라는 건 이제 시프 모피즘이니까 어떤 오픈셋을 넣으면 그 오픈셋에 대응되는 링과 링 사이에 링 호모모피즘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요거의 정의, 이 네모친 거의 정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순서쌍과 그리고 세모로 치는 요 순서쌍들이 별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관계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관계가, 이 정도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F샵에도 F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커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정의를 보면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어떤 두 개의 순서쌍이 링드 스페이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라는 건, 이것도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라는 그 링드 스페이스의 서브 카테고리를 생각하는데, 뭐 물론 풀이랑 페이스풀을 기대하고 싶지만 아마 정의를 보면 아니라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풀 페이스풀 페이스풀은 될 것 같아 보이네요. 한번 정의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링드 스페이스의 오브젝트들 중에서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인 애들을 따로 정의할 건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모든 P에 대해서 그 스톡이 로컬링인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왜 이런 걸 정의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제 그건 결국에 스킴을 정의하기 위함으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킴을 정의하기 전에 어파인 스킴을 정의하는데, 어파인 스킴의 중요한 성질들을 따로 뽑아서 이제 정의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뒤에 가면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정의는 이제 스톡이 로컬링인 링드 스페이스를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서브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려면 과연 그 링드 스페이스의 모든 모피즘을 다 가져오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내용이죠. 그래서 다 가져오는 건 아니고, 어떤 애들만 가져오냐면 그 시프 모피즘이, 컨티뉴어스 맵은 조건이 없고 시프 모피즘에 대해서 이 시프 모피즘이 로컬 호모모피즘인, 그러니까
일단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의 오브젝트들은 이 두 개, 이 스톡이 전부 로컬링이죠.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로컬링이라는 건 이제 맥시멀 아이디얼이 딱 하나 있다라는 건데, 그런가요? 그쵸, 맥시멀 아이디얼 하나 있다는 게 로컬링이죠. 아,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냥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책이 옆에 있으니까. 유일한 맥시멀 아이디어를 갖는 게 로컬링이죠.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 역시 이렇게 찍으면서 공부하는 게 또 이런 도움이 되네요. 그쵸, 이제 커뮤터티브 링에서는 맥시멀 아이디어를 유일한 아,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건데 순간 헷갈려서. 그래서 어쨌든 맥시멀 아이디어이 유일하게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일한 맥시멀 아이디어를 이제 MFP로 쓸 때 여기 제가 이걸 안 썼네요. 인버스. 그래서 여기 이 맥시멀 아이디어의 프리 이미지가, 보통 일반적으로 맥시멀 아이디어의 프리 이미지는 맥시멀 아이디어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일한 맥시멀 아이디어이 결국에 된다라는 게 이제 로컬 호모모피즘의 정의인데요. 그래서 그 스톡의 호모모피즘이 로컬 호모모피즘인 경우들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풀은 안 될 것 같다는, 일반적으로 안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되고, 왜냐면 그 링드 스페이스에서는 모피즘이지만 로컬 호모모피즘이 안 돼버리면 스톡이,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깨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링드 스페이스 안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뽑은 거니까 페이스풀은 만족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풀 서브 카테고리가 되네요. 저도 지금 이건 처음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링드 스페이스와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를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당연히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링드 스페이스나 혹은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드는데, 사실 그게 대수기하를 공부할 때 이제 스펙 A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자연스럽게 스펙 A와 그리고 이제 대수 곡선을 공부할 때 나왔던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럭처 시프라는 걸 정의할 건데, 스트럭처 시프라는 거는 이제 먼저 프리시프를 먼저 정의할게요. 그래서 프리시프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 스펙 A라는 공간이 있을 때, A로 쓸게요. A라는 링이 있을 때, 죄송합니다. 스펙 A라고 할게요. 스펙 A라고 했을 때 여기에 프린시플 오픈셋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인 오픈셋을 다 DF 형태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DF 형태로 쓸 수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은 사실은 그 오픈 스펙 A의 베이시스가 되죠. 토폴로지의 베이시스가 되죠. 그래서 이 베이시스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DF들만. 그래서 DF에서는 이제 대응되는 링이, 왜냐면 스펙 A 얘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고, 그럼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가 있으면 여기에 각각의 오픈셋에 대응되는 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링을 AF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면 만약에 프린시펄이 아닌 오픈셋은 어떻게 하냐? 걔는 그냥 제로 링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게 1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 오브젝트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피즘, 그러니까 인클루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생각할 텐데, 그 인클루전 관계에 만약에 프린시플이 아닌 애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여기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냥 제로로 이야기하면 돼요. 왜냐면 정의역 공역이 둘 다 제로인 경우 당연히 제로일 거고, 자명하게. 그리고 정의역이 제로인 경우도 사실 자명하죠. 0이 갈 수 있는 건 0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공역이 제로인 경우도 어차피 다 제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의역이 다 빠져는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클루전 관계가 있으면서 둘 다 프린시플인 경우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df, 더 큰 df가 있다고 하면,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쓸게요. 여기 df가 있다고 하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애는 dfg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케이스만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얘는 프리시프가 됩니다. 그래서 프리시프가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보일 수 있는데, 아주 단순하게 보여지겠죠. 근데 이제 얘가 시프는 이제 일반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이걸 확장해서 시피케이션을 통해서 시프를 만든 걸 우리가 스트럭처 시프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내용은 하시온 책에서 이렇게 따라가진 않는데 이제 결국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해한 순서대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스트럭처 시프를 이제 정의하고 나면은 이제 몇 가지 프로포지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프로포지션은, 이 스트럭처 시프의 스톡은 그 P로 로컬리제이션한 AP가 나오고, 그 두 번째로 사실 이거를 바래서 저희가 한 거죠. 이 스펙 A와 스트럭처 시프 OX, 그러니까 지금 X가 스펙 A죠.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가 정확히 된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트럭처 시프는 뭐 이그젬플로서 한 거냐 라는 건 아닌 게, 이제 스킴을 정의하는데 아주 중요한 녀석입니다. 그래서 어파인 스킴이라는 걸 먼저 정의할 건데, 이제 어파인 스킴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링 A가 이 링 A가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티드 알지브라일 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런 형태겠죠. 이런 다항식 꼴에 뭐 어떤 아이디얼로 허션트 시킨 A가 이런 케이스일 때, 저희가 이때 맥시멀 스펙트럼을 저희가 어파인 버라이어티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게 버라이어티 케이스고, 이제 그 버라이어티 케이스를 확장한 게 사실 어파인 스킴이기 때문에, 이 어파인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그 어파인 버라이어티에서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파인 스킴을 정의하는데, 어파인 스킴은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가 어파인 스킴이라는 것은 그 어떤 링이 있어서 스펙 A, O 스펙 A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가 정의한 어떤 링에 대해서 정의한 요런 케이스를 이제 업투 아이소모픽으로 로컬리 링드 어파인 스킴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아주 놀라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프로포지션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하시온 책에 이렇게 딱 나와 있진 않지만 결국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카테고리적으로. 그래서 그 어파인 스킴 카테고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파인 스킴 카테고리라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는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 카테고리에서 오브젝트는 어파인 스킴으로 가져오고, 맵은 이제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로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것도 없는 게, 어차피 정의 자체를 이제 그 스트럭처 시프를 갖고서 정의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애들을 다 모아놓으면 걔가 이제 카테고리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어파인 스킴 카테고리랑 커뮤터티브 링 카테고리는 이퀴벌런트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커뮤터티브 링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그 이제 보통 학부 때는 이제 가완환을 배우더라도 커뮤터티브 C링이라고 쓰겠습니다. C링이라는 커뮤터티브 링 카테고리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A라는 링이 있고 B라는 링이 있으면 1을 1로 보내야 되죠. 근데 이제 학부 때는 이제 일반적으로 1을 1로 보내지 않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죠. 예를 들면 뭐 Z6에서 Z6로 가는데, 예를 들면 뭐 이제 X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2는 2로 가고 4는 4로 가고 0은 0으로 가는데, 그 여기서의 굉장히 헷갈리네요, 얘기하려니까. 여기서의 유니티는 4잖아요. 4. 여기서 유니티는 4입니다. 4가 4로 가버리니까 여기서 유니티는 1이기 때문에 유니티가 유니티로 안 가죠. 그래서 1이 1로 안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케이스는 다 빼고 생각하는 게 커뮤테이티브 링이잖아요. 그래서 커뮤테이티브 링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의하는 게 사실은 제 생각이지만 기하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이었다. 사실 본능적으로 현대대수를 공부할 때도 이런 케이스 뭔가 빼고 생각하고 싶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학부 때. 그래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해서 저는 매우 놀랍고 아주 좀 많이 새겨보게 된 그런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얘네가 카테고리컬 이퀴벌런트 하다고 한다면, 이제 링 카테고리에서 인젝티브하다, 서젝티브하다라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런 게 과연 이제 어파인 스킴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거를 주겠냐. 왜냐면 어파인 스킴 카테고리는 시프는 되게 대수적이지만,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대수적이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 아벨리안 카테고리를 생각하는 건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는 아벨리안 카테고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대수적이지 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하는데, 스킴이. 그럼 이제 인젝티브랑 서젝티브라는 거를 자연스럽게 정의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커뮤테이티브 링에서 인젝티브라는 건 뭐랑 필요 충분 요건이냐면, 일단 시프는 아벨리안 카테고리니까 인젝티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인젝티브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단 여기까지만 나온 거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당연히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랑 시프는 그냥 단순한 순서상이 아니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 관계가 여기서 드러나죠. 그래서 F 스펙 B가 이제 스펙 A에서 덴스하다. 그래서 이런 걸 도미넌트 하다고 하죠. 그래서 도미넌트가 됩니다, 이 컨티뉴어스 펑션이.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그 어파인 버라이어티를 공부할 때도 비슷한 케이스를 저희가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그거의 확장판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서젝티브 링 호모모피즘일 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 뒷 내용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프 모피즘은 서젝티브다. 이건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죠. 왜냐면 이퀴벌런트 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의 그렇게 될 것 같다 싶은데, 그러면 과연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게, 이제 스펙 B가 스펙 A로 인베디드 된다.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일단 썼는데, 좀 더 해석을 하자면은 이제 F라는 컨티뉴어스 맵이 이제 if에 대응되는 게 있겠죠. 그 대응되는 애들을 그냥 F라고 쓴 건데, 이제 스펙 B에서 스펙 A로 가는 F가 생길 거고, 그때 얘가 여기로 클로즈드, 제가 그 표현을 안 했구나. 이건 좀 틀린 표현이네요. 클로즈드 인베디드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서 스펙 B가 스펙 A의 어떤 클로즈드 셋 뭐 F가 있다 그러면은, 그 스펙 B와 F가 호메오모픽하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스펙 B를 스펙 A로, 스펙 B를 스펙 A의 클로즈드 셋으로 인젝티브하게 넣을 수 있다, 그 호메오모픽하게 넣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하시온 2.2의 18번 문제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단순히 대수적인 인젝티브 서젝티브가 기하적인 데서 의미를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미 2.3을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2.3에서 이제
클로즈드 서브 스킴과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링드 스페이스 공부했고, 그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스트럭처 시프트를 생각해서 어파인 스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단어의 스킴은 뭐냐? 그러면 이제 이건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스킴이라는 건 이제 어떤 점 P가 있을 때 그 P의 네이버우드 U가 존재해서 이제 이 스킴을 리스트릭션 시켰을 때 그게 어파인 스킴이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소적으로 어파인 스킴인 애들을 스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고,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나요? 그거는 좀 더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나면 이제 어파인 스킴, 로컬리 링드 스페이스 간의 관계가 나오죠. 관계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아닌 예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많이 탐구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많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기본적으로 이것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지만 대수기야에서는 스킴을 주로 다룬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어파인 스킴과 스킴의 차이점, 그러니까 어파인 스킴은 아니지만 스킴인 애들이 뭐가 있냐 당연히 궁금해지죠. 근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프로젝티브 스킴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티브 스킴에 대한 얘기는 더 안 할게요. 이거는 그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를 일반화한 건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킴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파인 버라이어티를 저희가 공부했는데, 이제 어파인 버라이어티를 공부하고 나면 뭐 프로젝티브 버라이어티나 아니면 알비트러리 버라이어티 같은 어파인 버라이어티를 합쳐놓은 애들을 이렇게 글루잉한 애들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스킴이라는 게 결국 어파인 스킴을 잘 맞게 글루잉한 녀석이기 때문에 버라이어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파인 스킴은 아니지만 스킴인 녀석으로는 프로젝티브 스킴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풀었던 연습 문제 중에서 좀 하시온 연습 문제 중에 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하나만 보고 오늘 2.2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에서 이제 중요한 그 문제를 저는 스킴과 링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파인 스킴과 링은 관계가 있죠. 아까 이 카테고리컬 이퀴벌런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데 스킴은 어떨까? 왜냐면 스킴이 당연히 뭐 링과 카테고리컬하게 이퀴벌런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스킴이 어파인 스킴과 붙여놓은 애들이니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보면,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하면, 이제 스킴에서 먼저 생각을 할게요. 스킴에서 먼저 생각을 하면은, 스킴에서 X에서 스펙 A로 가는 게 있는데, 스펙 A는 일단 어파인 스킴이고, 만약에 이 X가 어파인 스킴 안에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자명한 얘기죠. 왜냐면 이퀴벌런트 하기 때문에 이 1대1 대응 관계라는 게 자명한데, 이제 그러면 밖에 있는 스킴일 땐 어떨까? 근데 뭐 이퀴벌런트라거나 아니면 뭐 그런 얘기까지는 어려워도 최소한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00% 이해하진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X에서 스펙 A로 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X가 안에 있을 때는 이퀴벌런트 하니까 이게 자명한데, 밖에 있을 때도 최소한 얘랑 이렇게 가는 맵과 이제 반대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 맵에 그 1대1 대응 관계는 있다. 집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딱 봤을 때 이제 증명 자체도 뭐 당연히 어파인 스킴으로 쪼개서 하지만, 이게 담고 있는 의미가 나중에 많이 쓰일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도 2.3을 지금 보고 있어서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2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래서 불편하시다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